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0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 그동안 이제 증시가 좀 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도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추석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활기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0.3%, 네, 코스닥 0.6%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또 바닥을 다지면서 네, 쌍바닥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음봉을 한번 크게 주고 좀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하락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닥 라인은 다져간다는 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똑같은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 수렴 구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되었을 때 상단을 저항으로 두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치고 나가는 거와는 정반대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증시에 그만큼 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악재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하나라도 들리게 된다면 좀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이 3일째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일 좀 매수하면 또 금방 팔아버리고, 매수하면 금방 팔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일 연속 매수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은 뭐 별로, 많이, 매수하지도 않았고요.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컸지만 상승을 이제 바로 해주면서 V자로 반등을 해준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금방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지수가 사실은 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최상단 위치에 있고요. 이 캔들을 보더라도 느낌이 이제 좀 오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정체가 되어 있죠. 정체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이제는 막 돈을 무턱대고 푸는 것이 아니고 테이퍼링에 의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 기대감으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올랐다가 두 번째는 그 경기 회복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변이가 새로 나오거나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이제 증시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트럼프와 그 중국 간에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율은 뭐 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1200원대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물이라든지 미국 국채금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월화수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보기 전에 전체적인 취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주말 동안 나노코박스에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윤리위에서 나노코박스 3상 중간 결과 승인이 났다라고 하고요. 긴급 승인 9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쟁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베트남 자문위의 긴급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주말에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늦은 오후에 베트남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 중기 임상 시험 보고서를 승인했고요. 보충 자료를 평가한 결과 3A상 결과와 3B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및 면역 원성이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긴급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면역 원성 요건을 주로 보겠다라고 이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이, 델타 변이라든지 알파 변이에서도 충분히 효능이 있고 항체 형성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시간이 지났을 때도 충분히 높다. 네,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동등한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자문위의 이제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이 빠르면 이제 3일 내로 날 것 같고요. 이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에 또 승인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또 장이 열렸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조금 이제 자료가 방대하다, 서류가 방대해서 검토 및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트남의 장관이죠. 그분이 이제 빠르게 이제는 긴급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빠르게 승인을 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서류까지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저번 기사에는 3일 내로 이렇게 승인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승인으로 나노젠 세계보건기구에도 WHO에도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WHO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좀 정밀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재검토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쉽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통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당연히 통과가 되었을 때는 나노코박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넥스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생산 판권을 가져오는 그런 HLB 그룹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도 오면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HLB는 이제 금요일에 1200원 하락해서 65,8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8%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는 조금 더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잘 버텼다. 마지막에는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241선을 돌파를 한 뒤에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면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올라간 뒤에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좀 받으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랫라인을 잘 받치면서 쉽사리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400원을 제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지지 라인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제 떨어뜨렸다가도 다시 한번 금방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내려갈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주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21선과 이제 이 갭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HLB가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급하게 늘리면서 주가도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만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손절선을 잘 정하고 이렇게 잘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입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원래 이제 이 아래에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괜찮고요. 주봉을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장기 이평이 저항선이죠. 장기 저항선을 뚫고 이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여기 8만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상 최고점이죠. 94,000원, 95,000원 정도를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슷하죠, 상황이.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악재를 터뜨려서 이렇게 크게 한번 내렸다가 횡보로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래를 다시 실으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HLB 지금 대상승의 파동이 보이고요. 그래서 HLB는 충분히 지금 저항을 뚫었고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에는 이제 외국인이 53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간 5만 1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열심히 모으다가 오늘은 좀 금요일에는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53만 주 매도를 좀 했고요. 뭐 크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HLB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연일 계속 매수를 크게 해오던 그런 외국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250원 하락해서 27,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HLB 제약도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한번 이탈을 했었지만 바로바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아래에서 이렇게 21선 위로 다시 한번 주가를 밀어넣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계속 형성을 해서 그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받쳐준다는 것은 분명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을 때 아래로 가든가 위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갔을 때는 아주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뉴스, 나노코박스 관련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았을 때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HLB 제약이 결국에는 나노코박스 백신 생산을 위한 그런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HLB 제약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HLB 제약은 HLB보다는 빠르게 상승했었고 지금 횡보도 빠르게 이제 HLB보다 빠르게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이 나왔을 때 HLB 제약도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선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도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투자자는 HLB 제약은 뭔가 투자자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한다 뭐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넥스 사이언스고요. 넥스 사이언스가 이제 34,400원, 2,55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8%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자, 시간의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계속해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크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죠. 확실히 이것은 이제
넥사이언스가 좋은 소식도 있긴 했습니다만 FTS인가요? 네, 그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마지막에 네, 동시 호가에 대량으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요. 유입이 되었고 일봉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던 이런 추세선을 끄어서 네, 결국에는 저항 라인을 아니, 지지 라인을 만들었죠.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저항선을 받고 저항 라인을 만들고 저점은 이제 점점 높여가는, 그러니까 상승 세기형이죠, 이런 게. 그래서 세기를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수렴이 다 되었을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FTSE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세기형을 다 만들고 나서 폭발적인 힘이 뻗어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 저항 라인,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네.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그 라인에서 전고점을 뚫고 윗골이 없는 양봉이 길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쭉 가는 방향이고요. 21선도 이제 아주 알맞게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가는 주식이 가는 계속 그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넥사이언스도 충분히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거래량이 이때처럼 많이 터지면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목요일부터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을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넷사이언스 주주분들은 그냥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디바이오 관련해서 면역 증강제가 나노코박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 재료 분석을 좀 해보았을 때 비슷한 그 재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노코박스 그 사용 단디바이오 면역 증강제를 사용을 했으면 직접적인 수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넥사이언스가 지노메트리인가요? 네, 그 유통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HLB가 글로벌 판권을 인수를 했을 때도 지노메트리와 이제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넥사이언스가 주로 주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넥사이언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모로 지금 소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뭐 콤부차 미스트인가요? 그것도 방탄소년단에서 이제 홍보를 해줘가지고 판매량이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이제 토지, 넓은 토지를 이용해서 또 이제 탄소 저감이죠. 네,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번다라고 하고요. 여러모로 지금 넥스사이언스가 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알맞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승인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움직임들도 다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사이언스 지금 차트의 기술적인 면이나 이 소스 면이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때는 네, 외국인이 또 35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8%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벽을 깨고 8% 이상으로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FTSE죠. 네, 그거가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넥사이언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실 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었을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 큰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이 종목 외로 이제 번외적인 얘기지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그런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그런 비전도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분배를 하는 것이고요. 지분 분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패시브 자금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넥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FTS인가요? 네, 그런 지수에 포함이 되었는데 나중에 또 뭐 더 올라가게 된다면 MSCI에도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MSCI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6조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충분히 그런 파급력을 생각해 봤을 때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모건 스탠리가 100만 주 매수하면서 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그 목요일부터 해서 네, 보통은 MSCI도 편입이 되기 전에 올라갔다가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곤 하는데, 근데 넥사이언스는 지금 편입 이후에 더 좋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다라는 것을 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고점 뚫었고, 네, 보통 고점 뚫었을 때는, 네,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나갔을 때는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또 좋은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